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본격적인 수사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공수처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과 밝혀야 할 의혹들은 뭔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한 게 지난 6일이었는데 사흘 만에 윤석열 전 총장 등이 입건이 됐고 오늘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수사에 착수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6일 날 고발이 됐는데 이제 벌써 오늘 이제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된 것은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은 이런 속도이죠. 예, 공수처는 아무래도 이제 이럴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훼손 우려가 크다고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휴대폰이라던가 그다음에 이런 PC라던가 이런 데 디지털 형태의 이제 어떤 기록물이나 이런 게 남아 있을 수 있는데 뭐 휴대폰은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초기화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IT 기기들이 발달해서 PC나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뭐 자료 이런 데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없어지기 전에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금 다른 사건보다 이걸 좀 우선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다는 건데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아무래도 대선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빠른 판단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내용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의혹이 상당히 복잡한데 첫 번째로 이제 밝혀야 될 것은 일단 지난해 이제 4월 달 총선 국면에 당시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당시에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지금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 등의 어떤 메신저로 고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실명이 나오는 특정인의 판결문 이런 것들을 보낸 게 사실이냐 이걸 일단 규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만약에 이걸 보낸 사실이 있다면 그 배경이라든가 맥락이라든가 의도가 무엇이냐 이걸 이제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나 의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였다든지 또는 뭐 당시에 이제 채널A 사건이라든가 이런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환기하기 위해서 야당에 고발 사주를 한 것이다라든지 또는 윤석열 전 총장이 뭐 개입을 했다든지 지시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금 제보자의 휴대폰이 지금 대검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조작됐다거나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 김웅 의원을 통해서 텔레그램으로 전해진 고발장 중에 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대한 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장은 나중에 미래통합당이 8월 달에 실제 고발을 할 때 냈던 고발장하고 거의 이제 유사한 형태가 돼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 미래통합당이 고발을 할 때의 고발장은 정점식 의원을 거쳐서 이제 고발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 정점식 의원이 넘겨준 고발장도 이 세 가지 고발장의 버전이 다 비슷하다. 다만 김웅 의원으로부터 정점식 의원으로 갔는지는 사실 이것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서 이렇게는 일단 사실 확인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또 그런 상황에서 오늘 그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가 JTBC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던데 자,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또 의미 있는 주장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김웅 의원이 당시에 여러 가지 고발장이라든가 자료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 대검 민원실에 접수를 하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면 안 된다라고 자신에게 전화로 이제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스버스 등의 이제 보도에 의하면 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하고 대검이 이 채널A 사건을 가지고 대립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대검이 원하는 대로, 즉 윤석열 전 총장이 원하는 대로 좀 이 배당이라든가 수사 내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대검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의혹이었고 그게 보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상 맞는 얘기다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것이고요. 또 하나 주목해볼 부분은 김웅 의원으로부터 이렇게 좀 온 자료를 당에는 넘기지 않았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당장 넘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란이 좀 빚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제보자 이제 조성은 씨의 주장이고요. 자, 그렇다고는 해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공수처가 이제 입건했다라고 했지만 입건이라는 것은 고발장이 이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전 총장이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정말 고발장에 있는 혐의가 사실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이 사건을 다뤄보겠다라고 하는 게 입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건됐다라고 하지만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이런 건 아닌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제1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이제 입건이 되는 어떤 전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나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 자체가 불법 압수수색이라고 국민의힘하고 김웅 의원이 주장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영장 내용이나 고지가 영장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김웅 의원에게 고지가 안 됐고 그다음에 영장의 내용에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시도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국민면접 이 행사가 있어서 거기 나갔는데 거기서도 이것은 이제 일종의 정치 공작의 연장선이다라는 주장을 재차했습니다. 네. 다만 이 얘기를 하면서 혹시라도 당시에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이러한 문서들을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는 게 밝혀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의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준석 대표도 뭐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겠다 이렇게 말도 했는데 자, 오늘로 대선까지 한 180일 정도 남았습니다. 자, 김진욱 공수처장이 직접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수사를 좀 뭐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언제쯤 수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걸 지금 쉽게 단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게요.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가지 정황들은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 간에 있었던 일은 상대적으로 밝히기가 좀 용이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 대목에 있어서는 이제 좀 빠른 어떤 결론이 가능할 것도 같아 보이는데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대권 후보인 네.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지시를 했느냐 또는 배경에 있느냐 이걸 밝혀야 되는데 지금 이와 관련돼서는 밝히기가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좀 이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하지만 문제는 대선 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수사는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이것이 뭐 일종의 정치 탄압이라든지 이런 주장이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가 속도를 내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야 될 거고 그게 사실은 또 공수처라는 조직의 어떤 존재 의의라든가 이런 걸 증명하는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명운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